안녕하십니까, 한글랜드입니다. 요즘 제주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이슈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저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일 늘 농지 규제를, 관에서는 농지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건축 회사나 뭐 개발 회사나 개인들은 이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과 그다음에 민간하고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긴장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면적, 우리가 이제 오수관 문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뭐 전원주택, 노후생활 지원 주택, 독채 펜션, 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는 뭐 오수관 가지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90평 이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빌라다 아니면 펜션을 크게 짓는다든지 연면적이 90평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의 오수관이 300m 이내는 관내라고 그러고 300m 이상은 관외라 그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수관을 공공오수관에 연결하려고 그래도 그 오수관이 연결하는 거리가 300m 이상의 뭐 독채 빌라를 짓는다. 큰 펜션을 짓는다. 근데 오수관이 300m 이상으로 떨어지면 관외라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들은 또 반발하죠.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만큼 큰 평수를 지을 계획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요즘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실제로 뭐 연면적 90평 이하, 300제곱미터 이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앞으로 농지 규제가 분위기가 일단 계속 규제를 하고 강화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경면 고산리 같은 경우에 옛날 우량농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건축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건축이 규제가 안 되고 있죠. 그것도 또 서로가 분쟁을 하고 있어요. 사회재산 침해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국가나 관에서는 농지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개인과 건설업체나 뭐 이런 데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이렇게.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래 있으면 이 조례를 관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 위에서 행정부에서 조례보다 위에 있는 명령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건축 규제는 어떤 시기든 간에 제주도는 자연을 살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님비 현상 그런 것도 있죠. 뭐냐면은 나는 건축을 다 했어. 허가를 다 득해놨어. 다 그런데요. 나는 이제 끝. 근데 더 이상 자연훼손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또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막 개발하는 걸 본인이 건축 허가를 득해놨거나 본인이 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솔직히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자연훼손을 많이 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도 있고, 또 뭐냐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주도가 뭐가 이슈냐면, 지금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입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아마 비행기 예약해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블로그에서나 뭐 작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렇게 해봤는 게 있던데, 뭐 그거는 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해외 코로나19 이후로 뭐 팬데믹 겁이 나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해외 동남아 가는 비용이나 제주도 오는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외는 뭐냐면은 사실 호기심으로 가지.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해외에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가면 좋죠. 좋은데 실제로 편리성이나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좋은 퀄리티를 느끼려고 하면은 솔직히 제주도가 더 좋죠. 제주도가 참 느끼려고 마음먹으면 아주 아름다운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축 관련 부분들 때문에 너무 다 민감해 계셔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건축 허가 득한 땅. 이제 지금 제가 고객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건축 허가를 득해 놓으세요. 득해 놓으세요. 농지법 어떻게 강화될지 모르니까. 득해 놓으시고, 뭐, 득하신다 해가지고, 뭐, 당장 건축 안 지어도 되니까, 3년 정도에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득해 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건축허가 득한 토지라고 해서, 아마 유튜브, 이렇게 땅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땅을 많이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항상 요구하시는 게 건축허가 되는 것, 건축허가 가능한 것, 그런 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건축허가 득해놓은 땅, 가격 경쟁력이 있는 땅, 그냥 집 지으시면 되는 땅,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서쪽입니다. 대정을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어 교육도 신화월드타운도 요즘 신화월드타운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뭐 마감이 예약이 다 됐더라고요. 자, 여기는 대정읍 신돌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영어 교육도시하고는 뭐 한 6km, 7km 정도 가까이 있죠. 뭐 자동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신화월드타운이 영어교육지 옆에 있죠. 한 10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집 짓고 살자. 아우, 나 건축허가 득한 게 좋아. 이 해안까지는요, 한 1.8, 약 2k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칠학지구입니다. 요게 칠학지구죠. 신돌이라고 하는 데인데, 요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1주도로입니다. 1주도로, 중심 메인도로죠. 1132번 1주도로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 마을에서 마을길,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우리 살 때 뭐 마을 위에 있는 살짝 언덕이 높은 땅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요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살짝 약간 지대가 높은 이 땅입니다. 여기는 지대가 좀 높아서 조망은 바다 뷰는 안 나옵니다. 해안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육지를 치면 이런 거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을에서 조금 바로 위에 보면은 지대가 좀 높은 데 보면은 집을 쭉 지어 놓은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대가 높죠. 지대가 높습니다, 여기는. 자, 그런데 여기는 동서남북 뷰가 뭐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쭉 그냥 확 트여 있어요. 그래서 해안 뷰는 안 나오지만 지대가 높아서 그냥 여기는 건축을 덕해 놓고 동네 마을에서 살짝 위에 상지 쪽으로 있고 일주도로하고도 가깝고, 예. 여기 일주도로하고도 가깝고 일주도로하고 뭐 300m, 그냥 마을버스 타는 데에서 그냥 300m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되고, 자, 여기는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딱 번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번지 다 나옵니다. 번지 공개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뭐 다 이렇게 그 주택을 지으려고 허가를 다 뜯겨놨습니다. 이렇게 필지를 주택을 지으려고 개발 회사가 허가를 다 뜯겨놓은 토지인데 다 뜯겨놓았습니다. 단지 우리 땅은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와서 여기에 집을 지은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왜 영구조망이냐 하면은 바다뷰는 아닙니다. 그냥 확 트여 있다. 조금 위쪽에 있어서 여기는 보면요. 여기는 다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토지들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일주도로입니다. 아, 일주도로가 아니고 2차선 도로입니다. 땅이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위쪽에. 여기 위쪽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요 도로에서는 건축이 가능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조망을 가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집을 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토지의 장점이라고 해서는 칠학지구 옆이면서 여기 평수가 247평, 250평 정도에서 빠지는데 여기 2억입니다. 2억.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득해 놓은 토지가 뭐 전용 비용 다 납부했고 뭐 건축 허가를 다 득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집만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 건축 허가 득하는 과정도 싫고 이러시면 그냥 이 땅을 관계자만 변경하셔가지고 그냥 집을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게스트하우스 하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 마당을 좀 넓게 쓰시고 집을 지으시고 그냥 제주도에 내가 집이나 한 채 지어놔야 되겠다. 즐기셔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 편하게 그냥 건축가 덕해놓은 땅을 사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다 뷰는 안 나와도 동서남북 다 조망은 튀어 있다. 제가 이게 왜 이게 80만 원 정도 꼴치거든요. 건축가 덕했는데 80만 원 꼴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 부분이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 한 50평 돼요. 요 부분을 원래 여기는 전부 다 100만 원에 매입을 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진입하는 부분은 본인 땅이지만은 이것도 다 물론 등기를 해주죠. 200평 정도가 실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고 한 80만 원 정도 해달라 해서 실제 따지고 보면 이건 다 등기를 해줘도 여기 다 주변에 100만 원씩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 어떻게 해놓은 땅이니까 뭐 100만 원씩 다 매매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247평 80만 원. 딱 2억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건축허가 덕해 있는 것 247평 그리고 평당 80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00을 받으려고 했는 땅입니다. 그 주변에 다 10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집은 언제든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그냥 집 그냥 바로 관계자만 변경해서 집을 앞으로 짓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바다뷰는 안 보여도 조망권은 동서남북 펼쳐져 있다. 왜? 칠학지구 바로 옆인데 칠학지구보다 조금 상지에 있다는 거죠. 상지에 있고 그리고 일주도로도 300m 가깝고 버스에서 이제 300m에서 걸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어교육도시나 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하고도 위치는 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2억 주고 땅을 사셔가지고 내가 그냥 집을 바로 뭐 짓든 나중에 지으시든 그런 어떤 쉬운 땅, 간단한 땅 제공을 추천 하나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항구 관련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